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남자친구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유리야, 조금 있으면 연말이잖아. 우리 집은 연말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파티 같은 걸 하거든? 뜻밖의 화제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파티? 다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추억을 남기는 거지. 매년 옷도 맞춰 입거든. 옷도 맞춰 입는다고? 당연하지. 온 가족이 커플티 맞춰 입고 게임도 하고 그래. 그래서 말인데, 곧 상견례 하기로 했으니까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유리 너도 참석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나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동그랗게 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마저 멈춘 채 그를 바라봤어요. 말만 거창하게 파티인 거지. 그냥 별거 없어. 2박 3일 동안 밥 먹고 수다 떨고 게임도 하고 그런 거지.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하고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 꺼낸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2박 3일을 함께 보내야 한다니 쉽사리 대답이 나오질 않았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런데 며칠 생각해보고 말해줘도 될까? 당연하지. 너무 부담은 갖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해줘. 그의 배려 어린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득 궁금한 점이 떠올라 조심스레 물었어요. 저기, 그럼 파티는 어디서 하는 거야? 준혁 씨 집에서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은 아파트라 층간소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하고 있어. 경기도? 예상보다 먼 거리에 살짝 놀랐습니다. 어차피 주말에 모이는 거라 금요일 날 가서 일요일까지 있다가 올라오거든. 근데 유리 너 취미가 사진 촬영이라고 하니까 다들 반기는 분위기야. 그동안은 고모부가 사진 촬영했는데 촬영 실력이 영 별로였거든. 그 말에 무언가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사진을 찍어줘야 하는 거네? 그렇지. 혹시 오게 되면 그 비싼 카메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지? 추억을 남기는 거라 사진을 많이 찍는 편이거든. 부모님이 카메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했어.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내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고 말해줄게. 그 이후에도 그는 파티에 대해 한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모인다고 했어요. 단출한 우리 가족에 비해 그의 집안은 꽤나 대가족인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고모와 고모부가 고개를 돌렸어요. 고모, 고모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라니? 고모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혁 씨네 집에서 연말 파티한다고 올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 연말 파티가 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준혁 씨 말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2박 3일 동안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했어. 고모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준혁이네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2박 3일 동안 파티를 한다는 거야? 준혁 씨네 집에 모이는 건 아니고 할머님, 할아버님 댁에 모여서 한다나 봐. 할머님, 할아버님 댁이 어딘데? 경기도라고 했어. 그 순간 고모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팔짱을 낀 채 허공을 노려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뱉었어요.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꼭 가야 하는 거니? 그런 건 준혁이가 알아서 안 된다고 말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모의 불만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게
내 취미가 사진 촬영이라고 준혁 씨가 말한 모양이야. 그럼 다들 파티하면서 놀 때 넌 옆에서 사진이나 찍으라는 거잖아. 그런 건 아니고 준혁 씨 말로는 미리 와서 얼굴도 익히고 친해지라는 말인 것 같아. 고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게 사진 찍으라는 소리지 어디 친해지라는 말이야. 혹시 우리랑 산다고 벌써부터 너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인사 갔을 때 두 분 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분위기였다고 했잖아.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봐도 그런 거 같은데.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연말에 굳이 오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거기다 와서 행복한 자기네 가족 사진 찍어달라는 소리잖아. 고모가 잔뜩 흥분한 채 쏟아내고 있을 때 묵묵히 듣고 있던 고모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감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 이 상황에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지. 보나마나 유리가 착해 보이니까 앞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그러는 거라니까. 생각해봐. 부모 없이 고모네 집에 산다는 얘기 들었으니 앞으로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해. 고모의 얼굴에서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고모부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어요. 비록 고모부인 우리랑 살고 있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가족은 잘 살고 있는데. 고모부의 말에 고모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유리를 함부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렇지. 근데 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잘 된 거 아니겠어? 잘 됐다니? 고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생각해봐.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 집 분위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말인 거지. 가서 직접 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곧장 끝내버리면 그만이잖아. 유리 성격에 그렇다고 잘도 헤어진다고 하겠다. 고모가 저를 빤히 바라보자 고모부가 빙그레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유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확신해. 우리가 낳진 않았지만 난 유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거든. 내 자식이라면 만약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야. 그러니까 상견례 앞두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가서분이 괜찮다고 하면 다행이고 말이야. 고모부의 말에 고모도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가슴 깊은 곳에서 따스한 온기가 번져나왔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애써 감추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중학교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졌고 그 이후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할머니 혼자 저를 돌보시기에는 여러모로 벅찬 부분이 있었어요. 결국 고모네 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모가 수시로 들러 이것저것 챙겨주셨거든요. 반면 고모부는 달랐습니다. 약간 무뚝뚝한 편이었고 저와는 좀처럼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할머니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전해진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았기에 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잡으셨어요. 마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야, 할미가 오래오래 우리 유리 곁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할머니, 가지마. 그냥 계속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미도 계속 유리 곁에 있고 싶지만 안 될 것 같구나.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더니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할미 저 세상 가면
고모부가 같이 살자고 할 거야. 그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못 이기는 척 따라가. 고모부는 나 싫어한단 말이야.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문득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 지쳐서 방에서 잠이 들었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날 거실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우리뿐인데 어쩔 수 없잖아. 난 자신이 없어. 내 자식 키우기도 버거운데 난 그럴 그릇이 못 돼.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요리는 내가 돌보면 되니까 싸우지들 말어. 이래저래 챙길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 혼자 어떻게 키운다고 그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자식도 먼저 떠나보낸 기구한 인생인데 그것보다 더 힘들 게 뭐가 있겠어. 이서방 말이 틀린 말도 아니야. 따지고 보면 요리랑 이서방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그냥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의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으니까요. 할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고모와 고모부는 한동안 말다툼을 이어갔지만 결국에는 할머니와 살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단둘이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고모는 오며 가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고모부는 여전히 저와 거리를 뒀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처럼 차갑기만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고모부를 마주할 때마다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고모부와 함께 살라고 하시니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또한 완강하셨어요. 요리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할미가 걱정돼서 제대로 눈이나 감겠어. 그러니까 안 가면 되잖아. 나랑 계속 살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이 몇 달 못 넘길 거라고 하는 소리 들었잖아. 사람 병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지금부터 할미 말 잘 들어. 할미가 저 세상 가고 나면 고모가 같이 가자고 할 거야. 네 고모랑 고모부 성격에 너를 모른 척 하진 않을 거야. 고모부가 나 싫어해서 절대 같이 살자고 안 할걸? 그냥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할미가 눈을 못 감는다고 했잖아. 무조건 따라갈 생각해. 평소와는 다르게 할머니 얼굴이 무섭도록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어요. 할미 말 잘 들어봐. 전에 유리띠가 강아지 키우자고 한 적 있잖아. 응, 근데 할머니가 강아지 싫어한다고 해서 못 키웠잖아. 이제서야 말하는 건데 할미도 강아지 좋아해. 근데 왜 못 키운다고 한 거야? 한 생명을 책임지는 건데 절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니까. 할미는 유리 너도 책임져야 하는데 또 다른 생명을 책임지기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어. 물론 데리고 와서 키웠다면 잘 키웠겠지. 그치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야. 그게 강아지라고 할지라도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건데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어야만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그때 만약 그 강아지 데리고 왔어봐. 결국 할미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었을 거 아니야. 생명을 거두는 일은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네 고모부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랬을 거야. 할미가 네 고모부를 한두 해 봐온 게 아니잖니.
워낙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 이런저런 걱정이 됐을 거야. 그치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어린 사람이라 너를 모른 척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고모부 따라갈 생각해. 할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말에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정말로 고모부가 먼저 함께 살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정확히 맞았던 것일까요? 저를 데리고 가던 날 고모부가 이제 넌 내 자식이야 그 한마디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모부는 고종사촌 언니 오빠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대해주셨어요. 문득 생명을 거두는 일만큼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말이 떠올랐는데요. 아마도 고모부는 그 말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깊고 조용하게 짊어지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마음이 따뜻했기에 저를 이방인이 아닌 진정한 식구로 받아줬으니까요. 덕분에 저 역시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고모와 고모부는 제게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자식이라면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알아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야 라던 고모부의 말이 가슴속에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용기가 되어 남자친구네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남친을 만나 답을 전했습니다. 연말 파티에 참석할게. 진짜? 진짜로 참석할 거야?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는지 얼굴 가득 기쁨이 번져나갔어요. 카메라도 준비해서 가져갈게. 근데 난 1박만 하고 집에 와야 할 것 같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일요일날 할머니 기일이라 토요일날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음식해서 다 함께 할머니 낙골당에 가야 해. 그것만 지켜주면 가도 될 것 같아. 준혁 씨가 토요일날 점심때쯤 근처 정류장에 데려다주면 그 뒤에는 나 혼자 버스 타고 집에 갈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한 15분 정도만 가면 터미널 있으니까 거기에 데려다 줄게. 고마워. 오히려 내가 고맙지. 엄마가 많이 좋아하시겠다. 그가 곧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한층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고맙다고 하시네. 우리 가족이 많이 화목한 편이라 다들 좋아해 줄 거야. 그날 남친은 입이 닳도록 가족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화목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그의 이야기들 속에서 저도 모르게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말 파티 당일이 되었습니다. 카메라와 이것저것을 챙기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고모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야,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도록 해. 그리고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부는 저를 막내딸처럼 여기시다 보니 언니 오빠들보다 유독 저를 더 걱정하시곤 했어요. 그 마음이 고맙고도 든든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남친이 거실로 들어와 고모와 고모부께 공손히 인사를 드렸고 우리는 경기도로 출발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다 보니 도로가 제법 막혔지만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처럼 가족들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환한 미소들 사이로 들어서니 마음 한켠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나갔어요. 이미 넓은 거실에는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다 먹었으면 사진 좀 찍어주렴. 특히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 많이 찍어드려야 한다. 아, 네.
엄마, 유리 밥 다 안 먹었어요. 우선 밥 좀 먹고 할게요. 남친이 걱정스레 말을 꺼냈지만 그의 어머니가 한심하다는 듯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요리 입장에선 이런 자리가 불편해서 밥도 잘 안 넘어가거든. 차라리 사진 찍고 하면서 가족들이랑 친해지는 게 요리 입장에선 더 나은 거야. 안 그러니 요리야?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기에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밥을 먹고 있을 분위기가 아니라 우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돌아다니며 가족들의 모습을 담았어요. 프레임 안에는 화목한 풍경이 가득했지만 정작 저는 그 풍경 밖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을 촬영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와서 설거지 좀 도와다오. 네? 설거지를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니. 주방에 설거지거리가 한가득이야. 그동안 나 혼자 있었는데 네가 온다는 말에 어찌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그제야 저를 반긴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되도록 빨리 결혼 날짜 잡으라고 준혁이한테 몇 번이나 말했는데 명절 지나고 날짜를 잡는다고 하지 뭐니. 이래서 아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야. 이왕이면 명절 전에 잡을 생각을 해야지.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다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상견례까지 하면 어차피 결혼은 기정사실이 되는 거잖니. 명절 때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보내는 게 어떻겠니? 그동안 혼자 이 많은 가족들 음식하고 치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순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명절을 같이 보내자니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자 남친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어요.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고모부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고모와 고모부를 핑계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날카로운 말이 돌아왔어요. 유리야, 니들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잖니. 우리랑 더 가까이 지낼 생각을 해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고모부는 부모님과 다름없어서요. 그치만 부모는 아니잖니. 아무튼 우리가 먼저라는 걸 항시 잊으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우선 얼른 와서 설거지부터 하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팔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스쳐 지나갔는데 남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촌들과 둘러앉아 한창 웃고 떠드는 중이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싱크대 앞에 섰는데 기름기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잠시 후 나란히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음날 일정에 대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야, 내일은 나랑 같이 아침 일찍 마트에 좀 다녀와서 함께 음식 좀 만들자꾸나. 그 말에 남자친구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어요. 엄마, 유리는 내일 아침에 바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내일 가다니? 남자친구 어머니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일요일날 할머니 기일이라 내일 음식 준비해서 다 함께 낙골당에 가거든요. 저는 내일 11시쯤 나가볼까 합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네가 가면 난 어떡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가고 나면 나 혼자 음식 준비해야 하잖니. 그러지 말고 모레 가도록 해라.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할머니 기일이라서요. 재차 할머니 기일을 강조했으나 남자친구 어머니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차마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할머니 기일은 매년 있는 거잖니. 한 번 빼먹는다고 무슨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빠지도록 해라. 매년 있는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 그래봤자 돌아가신 분인데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앞으로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물론 그전에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는데요. 남친 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순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바로 눈치챌 거라고 했던 고모부의 말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니? 토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얘가 벌써부터 말대꾸를 하네. 너 별것도 아닌 걸로 나한테 찍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점수를 따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제정신인 거니? 별것도 아닌 것이라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할머니의 기일이 별것도 아니라니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 즉시 그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제가 일어서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너 이대로 가면 앞으로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래? 그럼 안 보면 그만이죠. 튀어나온 그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뭐? 너 내 아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거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을 보듯 뻔한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 무렵에는 저 역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참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때 남자친구가 그의 어머니를 말렸어요. 엄마, 유리한테 당장 사과하세요. 뭐? 내가 사과를 왜 해? 지금 말실수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사과를 해? 난 절대 사과 못해. 그럼 앞으로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세요. 남친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잔뜩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려나가려던 찰나였어요. 남친 어머니가 갑자기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잡더니 마구마구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친 어머니의 손가락에 걸려 제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끊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다급하게 손을 뻗어 목걸이를 집어들었는데요. 펜던트 안에 작게 끼워져 있던 할머니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한 할머니의 미소. 그 순간 마치 환청처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 고모부한테 연락해. 분명히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이 환청이었는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 울려나온 소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가방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 급히 가방을 챙겼고 그대로 현관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유리야! 유리야! 잠깐만! 남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쫓아왔지만 마치 뭔가에 홀린 것처럼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어둠 속을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고모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고모부, 여기로 데리러 오시면 안 돼요? 지금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네? 지금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다 와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제가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오고 계신 것인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남친이 다가와 제게 사과하며 빌어댔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고모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 무렵 정말로 익숙한 차가 모퉁이를 돌아 나타났습니다. 헐레벌떡 달려가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어요. 남친도 뒤따라 타려 했지만 고모부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조용히 차 문을 닫을 뿐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도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가다듬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뗄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준혁이한테 주소를 물어봐서 주소는 이미 알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널 보냈을까봐. 진짜요? 근데 제가 연락을 드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고모부가 잠시 망설이더니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밥을 먹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할머니가 나오셨어. 할머니가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당장 너한테 가보라고 호통을 치시는 바람에 눈이 떠졌거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거야. 하도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무작정 차를 운전해서 여기로 온 거야. 근데 왠지 모르게 네가 곧 뛰쳐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고모부를 바라봤어요. 고모부가 멋쩍은 듯 눈치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딸 가진 아빠들은 원래 촉이 발달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진짜로 제가 뛰쳐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니까.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역시 이 부모의 촉은 무시 못한다니까. 고모부가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러는 사이에도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셨다는 말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는데요. 고모 얼굴이 서서히 붉어지더니 이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 미친 인간이 남의 귀한 자식한테 그따위로 했단 말이야? 근데 당신 진짜 대단하다. 어쩜 매번 이렇게 잘 맞추는 거야? 매번이라니? 그럼 이런 일이 또 있었단 말이야? 그게 전에 네 언니가 대학 친구들하고 놀러 간 적이 있었잖아. 교통사고 났던 그때? 그래. 그때도 자다가 꿈자리가 안 좋다고 벌떡 일어났거든. 그때 한 15분쯤이 지났을까? 진짜로 사고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 암튼 돗자리 깔아도 될 정도라니까. 고모 얼굴에 놀라움이 번지고 있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잠시 후 손에 쥐고 있던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뗐어요. 근데 이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질 때 나도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이상한 소리라니? 할머니가 나보고 당장 거기서 나가라고 고모부한테 연락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게 정말이야? 고모와 고모부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그런 소리가 들렸어. 고모가 천천히 목걸이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펜던트를 어루만졌어요.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신 모양이다. 그러니 네 고모부 꿈에도 나오셨지. 목걸이는 고모가 수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그 목걸이는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넣어두었는데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남친이 몇 번이고 찾아와서 현관 앞에서 빌고 또 빌었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려웠으나 그와는 인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할머니 기일을 맞이하여 낙골당을 다녀왔습니다. 유리너머로 환하게 웃고 계신 할머니의 사진을 마주했는데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바라보다가 문득 할머니가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목걸이가 끊어지며 들려왔던 목소리와 고모부 꿈에 나타나셨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앞으로는 받기만 했던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보며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